와룡공추입니다. 자, 11월 2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내일 새벽 FOMC가 이제 끝이 나고요. 결과가 나올 것이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을 텐데, 그 발언의 어떤 경우의 수를 좀 통해 가지고 이후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고요. 자, 미국 시장 얘기부터 일단 조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일단, 나스닥은 어제도 한 1%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1%가 가까운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다우는, 또 견조한 조정을 보였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최근 상승에 비해 가지고 조정이 지금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뭐 무난한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는데, 다우가 너무 많이 오르고 조정폭이 너무 적습니다. 이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어제 일단 경제 지표들 나왔던 것 중에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을 보면, 일단 10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기준치 50을 상회하기는 했습니다만, 컨센보다도 컨센이 이제 50이었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괜찮은 50.2였습니다. 컨센이 50이었고요. 나온 수치가 50.2입니다. 전월은 50.9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지난 팬데믹 이후 5월달 이후 2020년 5월달 이후 최저치 수준입니다. 지금 그만큼 제조업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꺾인 상태로 침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침체 초기 정도의 상황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신규 주문이나 고용 지수는 개선세를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가격 지수가 좀 둔화됐다라는 측면이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가격 지수 둔화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제조 쪽, 공급하는 쪽에서 인플레에 대한 이 부담이 좀 줄어든다는 거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소비 쪽으로 전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인플레를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조금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공급망의 불안도 조금씩 완화되는 듯한 모습은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좀 불안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용적으로는 그래도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던 반면, 9월 채용 공고를 보니까, 와,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경제 상황이 이렇게까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채용 공고는 계속해서 높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채용 공고가 한 1,070만 건 정도가 나왔는데, 컨센이 세 자릿수였어요. 987만 건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1,000만 건이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야, 이거, 아직도 이렇게, 이, 고용 상태가 이렇게 탄탄한 상황이 나오게 되면, 결국, 어제 같은 상황을 딱 놓고 보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일자리가 두 개인 겁니다. 이쪽 A 회사, B 회사에서 서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서로 오게 만들려고 하면 조건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즉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 채용 공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네. 야, 이러면 인플레 이거 잡기 좀 쉽지 않겠는데, 계속 좀 질질질 끓일 수 있는 이 상황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결과를 좀 의미를 좀 보였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이거 발표되고 나서 달러 지수 상승을 하고 국채 금리 올라가고 지수 밀리고 이런 상황들 전형적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이렇게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상황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어제 이 채용 공고가 이렇게 늘어났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에서 ISM 제조업 지수 안 좋았잖아요. 이건 제조업 쪽에서의 고용은 상당히 많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서비스업 쪽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 연말로 가면 또 연말 대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즌이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또 조금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시적인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일단 FOMC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에서 이 수치가 이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 밀리는 흐름들이 좀 나오기는 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 고용 건수라든지 고용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껍데기는 비좁은 개살구죠. 껍데기는 아직까지 고용이 견조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어. 내용적으로는 안 좋아지고 있어. 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제는 일단 이 지수 발표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FOMC의 눈치를 봤던 것과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꼭 나쁘게만 볼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미국 CNBC라는 언론이 항상 이 FOMC 하루 전에 발표하는 이 패드 서베이 발표가 어제 있었는데 35명 정도의 이코노미스트들과 오늘 발음이 아침부터 많이 꼬입니다. 애널리스트들에게 설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예상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묻는 건데 이게 이제 채용 그 공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발표가 됐던 내용입니다. 대체로 12월 50bp가 좀 많았습니다. 12월 50bp 예상이 좀 많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최종 금리 수준을 한 4.75에서 4.8 가까운 정도 수치, 요 정도에 갖다 붙여놨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현재 점도표상에 공식적으로 4.75잖아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5% 정도까지는 일단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 요렇게 올려놓고 이후 한 10개월 정도는 유지를 할 것 같아. 그 얘기는 내년까지 금리 인하 없어. 이 얘기를 예상으로 지금 잡고 있다. 이 답변이 가장 많았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고요. 최근 다우의 상승이 워낙 크다 보니까 부정적인 월가 쪽에서의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견해들이 조금씩 다시 늘어나는 정도, 그런 정도의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물론 속도 조절 견해도 여전히 많은 상태이긴 한데 최근 시장의 이 반등이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오늘 장전 뉴스 해석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닉 티밀하우스 기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분이 워낙 이제 월가의 고위 인사들하고 친분이 많아서 이분의 얘기가 거의 연준의 대변인 같은 그런 쪽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런 인식까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좀 영향력을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7월인가요? 그때도 이제 연준이 언론을 통해서 미리 한번 흘렸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닉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의 최종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만약 이 최종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인상 속도는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지난주에 일단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처음 언급했다가 주말 동안 한 발짝 물러나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가 결국 조금 아까 이 패드 서베이에서 나왔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죠. 연준의 최종 금리는 그렇다면 4.75 기존에 예상했던 4.75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5% 정도 예상할 수 있겠고 속도 조절은 한다라고 한다는 측면은 12월 50bp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 연준의 이 스탠스는 11월 75bp, 12월 50bp, 2월 없습니다. 2월 25bp, 3월 25bp 이렇게 하면서 금리 인상 끝 이제 동결, 홀드 이렇게 넘어가는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냐? 1차적으로
내일 파월 의장의 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이런 흐름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어차피 지금 이번 달은 점도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달에 12월 달에 점도표가 나오는데 그 12월 달 점도표의 높이는 약간 더 높여놓고 12월 달부터 속도 조절의 가능성. 그래서 파월 의장이 내일 새벽에 얘기할 부분이 요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일단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제 그저께도 요 비슷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죠. 4.75가 돼도 상관없고 5가 돼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 최종금리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것 때문에 지수는 분명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또 FOMC 이후에 증시가 급반등하는 건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이제 기대 인플레를 꺾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증시도 꺾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속도 조절을 하지만 그래도 최종 금리를 좀 더 높이면서 당근과 채찍을 모두 주는 그래서 시장이 뻥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이 11월 FOMC가 끝나고 나면요. 10월 그러니까 중순에 11월 중순에 10월 CPI가 나올 거고 뭐 내일 모레 고용 보고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12월 FOMC가 11월 CPI 확인 이후에 나오거든요, 결정이.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인플레 관련된 지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두 번 정도 지표를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 보고 결정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월 이 시나리오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11월 시나리오가 조금 애매해집니다.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좀 애매해질 수는 있고요. 이렇게 되면 10월 CPI가 발표가 되는 11월 중순 정도쯤 돼야 방향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턴을 넘기는 거죠. 한 턴. 파월 의장이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가장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11월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좀 높이 봤다가 지금 다시 또 조금 이렇게 한 발짝 저도 물러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지난주 말이거나 아니면 월요일부터 증시가 조정을 좀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제대로 조정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눌러야 될 필요성이 더 생겼다라는 거죠. 지금 뭐 더군다나 기대 인플레도 살짝 꺾여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찍어 눌러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하고 8월 달처럼 찍어 누를 수가 있느냐? 경기 침체 상황 때문에 그리고 채권 상황 때문에 그냥 무작정 찍어 누를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턴을 지금 한 턴 늘리면서 경제 지표 한 번, 두 번 정도 더 보겠다라는 쪽으로 약간 미룰 가능성에 무게가 좀 실린다라고 지금 저도 한 발짝 조금 물러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렇게 되면 지수는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일단 시장이 뭐 당장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날은 변동성이 좀 있겠습니다만 내일은 변동성이 좀 있겠습니다만 이후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을 겁니다. 그리고 8일 날 이 중간선거 이후에 약간의 변화 있을 거고요.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새벽에 미국이 위든 아래든 강한 방향을 주게 되면 그 다음날 다시 되돌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면서 11월 CPI, 그러니까 10월 CPI가 발표된 직후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에 현재 무게가 가장 많이 실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일단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결국 추세 저항선 못 넘었잖아요. 눈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요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중에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PI 발표 이후에 방향성이 확실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때 만약에 방향성이 안 나온다면 옆으로 기겠죠. 옆으로 기면서 넘기는 넘겠지만 옆으로 기면서 넘는다라는 건 눈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뭔가의 모멘텀을 기다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지금 가장 높아 보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매크로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예상이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속에서 일단 1월 뒤로는 딜레이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3월까지 금리 인상한다 하더라도 1월 정도, 아무리 늦어도 1월 정도면 시장 안정화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빨리 땡길 수 있는 부분, 이제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부분, 저도 희망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 매크로의 상황 때문에 바뀌는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뭐 미국 시장이 일단 그렇게 움직인다면 우리 시장도 그와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이거 뭐냐는 거죠, 이거.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 조정해야 되잖아요. 미국도 조정 나왔고요. 이거 뭔가요 싶은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제의 영향에 이어진 부분인데 최근 시진핑의 3년임 독재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지금 완전 뭐 기존에 있던 정책들이 180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 기존에도 그건 똑같았습니다만 완전 독재 체제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견제할 세력이 없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바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으로부터의 외국인들의 엑시트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 실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더 확산이 될 것 같은데 해외 자본들의 중국 비중이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줄어든 비중이 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외계인들 코스피 중심으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 들어오는 수급이 최근 지금 계속 들어왔던 수급 자체도 그랬고요. 오늘은 좀 약하긴 합니다만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현재 외국인들 매수가 엔솔,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차 전지. 지금 계속 지금 한 열흘째 계속 이 외국인들이 여기에만 지금 집중 매수를 하면서 지수만 끄집어 올리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0.4% 가까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까 요 구간에서 빨간불 들어오기 시작했던 요 구간에서도 지수가 빨간불인데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이런 상태.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그러니까 수급 확산이 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광분을 하다 보니까 이 수급 확산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이 지금 그렇게 지수의 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 특히 코스닥 완전 등시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다만 이 지금 최근에 이 갭들 코스피는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밑에서 계속 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나중에는 키 맞추기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내려오면서 키 맞추기를 하게 될지 올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하게 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일정 정도 이 간극을 좁히는 이 코스닥이 올라오면서 간극을 좁히는 상황들이 나올 걸로 봅니다. 일정 정도는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중립 이상이고 조금 우호적입니다. 조금 우호적인데 위로 올려치는 수급이 조금 약해요. 이게 일부 소수 대형주에게만 이게 수급이 그렇게 쏠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수급 상황과 지수가 조금 안 맞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지수 왜곡 현상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아침에 제가 장전 뉴스로 지금 다른 채널에서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움직일 만한 섹터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침 초반에 네옴시티 말씀을 드렸었죠. 그 네옴시티 섹터들 살짝 윗골이 달았습니다만 다시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드론 관련 섹터들 그리고 정유 인터넷 섹터들 2차 전지 섹터들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는 대형주 중심입니다. 반면 역시 말씀을 드렸던 원자력 섹터들은 두 가지 좋은 악재 뉴스와 호재 뉴스 두 개가 나왔습니다만 악재를 먼저 반영하는 게 오늘 아마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가장 하락폭이 지금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지금 조금 오르고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했었고 오늘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했던 AMD
실적 그런대로 괜찮게 이제 컨콜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상승폭을 좀 키우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왔는데 오늘 우리 반도체 섹터 전혀 좋지 않은 못한 상황이고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쏠리면서 나머지는 지금 거의 바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시장 지수에 대비해서 내 종목 소외 또는 시장 전반적인 소외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많이 정상적이지 못한 시장이 지금 너무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서 거의 지금 한 2주 가까이 지금 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조금 답답할 수는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그리고 최종적으로 봐서는 10월 CPI가 발표되는 11월 중순 정도 시점부터는 현재 이 흐름은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제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는 대로 조금 그나마 우호적인 방향, 위로 방향을 좀 잡는 상황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안정화가 나오는, 지수가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시장 안정화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얘가 요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옆으로 기는 흐름 나오면서 더 이상 하단을 깨지 않을 거야 라는 시장에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상황, 그게 시장 안정화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럴 구간에서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전보다는 괜찮은 좀 이제 이제 소외가 좀 덜 되는 이런 시장들이 좀 정상적인 시장에 가까워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 말씀 요 정도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